이제 또 한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모셔봤습니다. 2013년도에 40여 개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박미애 선생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또 하셨고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우리 박미애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제도를 또 함께 하셨는데 네. 함께 하셨던 어떤 느낌이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 연구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이 교실이 너무나 상위 몇 프로 아이들을 위주로 수업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교실 수업에서 말 잘 듣고 조용하고 성적 좋은 아이들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외에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항상 고민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자유학기제라는 게 처음 이제 나오면서 이때가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좀 즐겁게 수업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유학기제에 처음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을 했던 몇몇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의기투합이 돼서 그러한 여러 선생님들의 그 의지가 모아져서 몇 년간 자유학기제로 수업 변화를 많이 이끌었고 지금도 그러한 수업 변화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선생님도 시험 안 보면 좋나요? 왜냐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동안 뭔가 수업을 변화를 좀 다양하게 실생활 중심으로 참여 중심으로 해보고 싶었지만 진도 수업 시험에 대한 그런 진도의 부담 또 평가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봐서는 교사로서 반성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입시 때문에 학부모의 어떤 학력 저하에 대한 그러한 우려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수업 변화를 이끌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준비가 많이 뒤따르지만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러한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의 현장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아이들 대부분이 아직 꿈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면 어쩔 수 없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여러분 학부모를 다 아시잖아요. 중2병. 예.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들을 품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이들을 만나고 왔으니까 당연히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려봐야죠. 우리 아이들 꿈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는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공부도 자기가 필요를 느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길로 가고 싶으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성취도는 1인데 왜 공부하는가 그리고 공부가 재미있는가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맨 꼴찌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뭔가 학교 교육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를 항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항상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해왔던 차이입니다. 이런 차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주어지면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교과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수업을 하는 거고, 교과는. 그리고 자율과정은 크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할 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몰입도가 높아지면 그게 또 재미있어지고, 그 과정이 자기의 진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선택 과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경험하게 하는 게 자유학기제의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자유학기제 또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네. 표정부터 어떻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네. 거예요? 예. 굉장히 발표력이 늘고 자기 표현력이 늘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 텐데, 제가 사회 담당 교사입니다. 교과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문제풀이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는 생각해보자, 토론해보자, 써보자입니다. 문제집에 길들여져서 문제는 잘 풀고 100점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못하고, 그리고 토론할 때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피사 학업 성취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외국 아이들은 못 풀어도 끝까지 다 풀어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못 풀 것 같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답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 직접적으로 좀 사례도 많이 또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수업뿐만 아니라 그 체험 활동도 이제 교과 연계 체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체험 활동을 나가면 이제 사전 어떤 기관 체험을 하더라도 사전 조사,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그 협업 과정으로 할 수 있는 PPT 작성이나 UCC 제작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수업은 이게 성적 우수한 아이들이 그냥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과제물이, 이런 협업 과정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능력이 각각 다른 능력이 그 과정에서 많이 표출이 됩니다. 성적은 낮아도 굉장히 동영상을 잘 만드는 아이들이 있고, 또 자료 수집에 굉장히 능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진 촬영 같은 것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각각의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시킴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재능, 끼가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거로 또 성적으로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 그런 거로 또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신나하면서 과제물을 수행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자기가 성적은 낮은데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3년차에 가는 아이들도 봤고, 그리고 저는 사회과인데 그 모의 창업을 보통은 3학년 때 했었습니다. 근데 자유학기제에 행하면서 1학년 과정에 수요 공급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지만은 모의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학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굉장한 능력의 창업 프로젝트가 나와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이들을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어주면 믿는 만큼 그 능력이 많이 발현이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창업 프로젝트가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너무 바쁘니까 학교에서 못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PPT를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성적 내는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경영대를 다녔어요. 그 아이가 보더니 엄마 요즘에는 중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느냐고 너무 놀래면서,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다 훑어보더니 경영대 다니는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중1인데도 굉장히 시장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로서 애들이 창업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관심 분야에 몰입하면서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하고 결과물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유학기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용이 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신나게 하는구나, 그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의 것을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던 게 이제 교과서를 벗어나서 그런 과제물 더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거를 문제를 가져와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떤 녀석은 과제물을 그 보고서로 워드를 쳐야 되는 거를 3년 내내 자기가 잘하는 UCC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과제로 제출했어요. 그게 하나의 3년 동안 누적되니까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걔도 역시 고등학교 가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기주도 학습 자료로 또 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박미애 선생님, 네,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조금 전에 손 대표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첫째 아이일 때 더 심할 거고 둘째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요. 첫 아이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뭐 시행착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자유학기제라는 게 그 아이를 크게 멀리 바라보고 이 한 학기를 좀 자유롭게 두는 것. 자유학기제라 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하면 노는 학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학기제라 해도 교과는 교과대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교사들은 연구해서 제공합니다. 수업이 교사들이 제일 편한 거는 강의식 수업이에요. PPT 올려놓고 학습지 주고 그리고 앞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이 교사들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자유학기제 수업은 교재 연구를 그거에 비해서 한 4시간, 5시간 더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활동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디어를 짜고 아이들의 역할이 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재를 보고 자료 수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1시간 수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애쓰고 또 아이는 아이들대로 그게 노는 수업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어머님들은 생각하시고 그 한 학기가 그냥 논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또 집에 가면은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면서 학교에서 한 수업 체험학습으로 배웠던 거를 아이들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들은 불안해해서 아이들을 또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은 이중으로 힘든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한 학기만큼은 좀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뭔가 찾게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도 자녀를 키웠지만 이 자유학기제 동안에 부모님의 역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체험학습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하면서 아이가 보고 느낀 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할 수 있게 아이가 예를 들자면 어떤 진로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해 주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깊게 조금 더 심화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을 해주는 게 저는 엄마의 역할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학교나 학교대로 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수업 과정안을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1학년 담임이나 교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학년 말에 학년을 어느 학년 가리킬래 그러면 1학년을 선호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수업 참여하는 걸 보고 너무 신나하면서 만족감이 극대화돼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1학년을 자처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과정에서 수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간혹 어머님들이 한 학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하지만 한 학기 과정을 거치고 지금 3년차 교육부 연구학교 3년차 한 아이들 학업 성취도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특목고 입시를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안 됐지만 특목고 자사고 입시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소스를 많이 누적을 해서 생활기록부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동안 아이들을 활동했던 게 많이 누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런 입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결코 자유학기제를 했다 해서 그 아이들이 뒤처지질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요즘의 입시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시험 문제 잘 봐서 가는 입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마저도 수시가 7, 80%고 수시 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특목고, 과고, 외고, 하나고 모든 고등학교도 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냥 혼자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명확한 거는 진로를 정확히 잡고 그 진로를 향해서 내가 어떤 설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학업 과정을 이루고 왔는가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인식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만 끝나지만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학교 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전면 시행돼도 그동안 해온 학교들이 굉장히 서울에는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만 해서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심이 있지만 이미 3년 한 학교를 이렇게 지켜보면 2학년, 3학년도 지금 수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2학년,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아이들이 2학년에 가서 그냥 강의식으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을 아이들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도 그런 수업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이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학교는 그 교실 수업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그렇게 그리고 지금 시대적 주류가 통합교육입니다. 융합교육.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교과만이 단절돼서 사회 선생님은 사회만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은 그 교과 간 벽을 허물면서 넘나들면서 굉장히 실생활과 연결되는 그런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확장적인 그런 확산적인 그런 사고,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지금 학교 교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를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접어주시고 믿어주시면 학교도 믿고 아이들을 믿는 만큼 그렇게 자유학기제가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